자, 그 다음에 뭐가 바뀐 것들이 있어요. 바뀐 것들이 있는데 이게 좀 여러분에게 어렵네요. 뭔가 바뀌었는데 이제 뭐가 바뀌었나를 한번 제가 이해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보시고요. 이건 이제 전문가들이 아셔야 되는데요. 그렇죠? 요게 소기업일 때 감면율이 높아요. 중기업보다. 좀 소기업일 때 혜택이 많은데 좀 어렵지만 한 번만 듣고 담당하는 회계사 세무사님한테 전해주세요. 잘 봐요. 2016년에 요 소기업에 판단하는 기준이 개정됐어요. 2015년에는 판정하는 기준이 달랐어요. 지금 여러분이 봤던 매출액이 있었죠? 뭐 120억 이런 거 있었죠? 그게 2016년에 나온 거예요. 뭘 조심하라는 건지 잘 들으세요. 그러면 이게요. 조문이 자 2015년까지는 소기업이었어요. 그런데 그죠? 2016년에 법이 개정되니까 요게 소기업이 아니었어요. 그럼 이럴 때 뭐예요? 여러분, 이럴 때 유예를 준다고요. 그러니까 자 봐요. 무조건 유예라는 게 아까 이쪽의 중소기업은요. 규모 기준이다 이런 거 되면 뭐 그렇죠. 졸업 기준이 되면 넘어가는 해와 앞으로 3년은 유예였죠. 소기업일 때는 그 유예라는 게 요거만 있는 거예요. 자, 기준이 바뀌었는데 과거의 기준으로는 소기업이었는데 바뀐 걸로는 소기업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 오케이, 유예해 줄게. 근데 이건 그냥 몇 년간 하냐면요. 그렇죠? 이거는 몇 년간 하는 게 2019년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잘 보세요. 이 해는 그냥 소기업이에요. 봐요. 여기다 써놓을 거예요. 17, 18, 19요. 그러면 자 2017년은 말이에요. 2017년은요. 개정된 기준으로도 올라 매출액이 줄었나 봐. 소기업이야. 그럼 그냥 당연히 소기업이죠. 바뀐 기준으로도 소기업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2018년에는요. 그죠? 과거 기준으로는 소기업인데 또 그죠? 지금 바뀐 걸로는 소기업이 아니야. 그러니까 2015년 기준으로는 소기업인데 2016년에 개정된 기준으로는 18년에 보니까 매출액이 소기업이 아니야. 그럼 이것도 또 계속 소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2019년까지 연도별로 간단한 겁니다. 뭡니까? 이 연도별로 매출액이 2015년의 기준으로는 소기업이었는데 다 개정된 기준으로 소기업이 아니면 이거는 2019년까지는 소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하실 건, 그죠? 조심하실 건 여러분의 매출액이, 올해 매출액이 2015년 기준으로도 과거 기준으로도 소기업이 아니고 개정된 거, 이건 무조건 소기업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2015년에는 소기업이었다. 무조건 2019년까지 소기업이 아니고요. 매년마다 4년 동안만 뭐예요? 올해 매출액이 있는데 이걸로 옛날 기준으로는 소기업이었고 개정된 걸로는 소기업이 아니야. 그럴 때 유예가 돼서 소기업인데 이건 여러분은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 이걸 국세청이 무조건 상당수를 소기업이 아니라는 판결을 했었어요. 판단을.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소기업인데 지금 소기업의 감면율을 적용 못 받고 중기업의 감면율이나 혜택을 못 받는 기업이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나라에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그냥 무조건 저 믿고 관할하는 그 담당하는 세무사나 회계사님한테 세무사님, 우리 회사가 2016년, 17년, 18년, 19년 매출액으로는 옛날 기준으로는 소기업이었는데 이게 기준이 2016년에 바뀌어서 바뀐 걸로는 소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2019년까지는 유예라고 소래요. 요게 이항소회계사가 여기 기획재정부가 유권 해석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국세청이 유권 해석을 폐기시켰어요. 이건 정말 읽어보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을 수가 있다고요. 그럼 이걸 지금 경정 청구로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이게 경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세금을 적게 내야 되는데 많이 냈죠? 그거를 돌려달라가 경정 청구예요. 잊지 마세요. 요건 해석이 바뀌니까 읽어보시면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주시고, 이게 지금 너무 중요한 거니까 다시 절대로 이거 궁금한데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전화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나요? V2가 뭐라고 나와요? 드디어 중견기업이라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니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뭐예요? 중견이냐 아니면은 제가 대기업이냐고 그랬죠. 그러니까 중견기업의 정의가 있어요. 중소기업이 아닌데 중견기업도 아니면 대기업 또는 일반기업이라고 부르고요. 중견기업 정의에 해당하면 중견기업이에요. 볼게요. 간단해요. 중견기업의 판단은 중소기업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에 가서 뭐 금융업, 보험업은 아니고요. 3번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4번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그러니까 관계기업 매출액 합산하네요. 여러분 회사의 지난 3년의 평균 매출액이 그냥 동그라미 2번만 잡으세요. 3천억이 이하면 여러분 뭐예요? 중견이에요. 그러니까 칠판 보세요. 우리가 세법을 따질 때 중소기업을 판단할 때는 전부 다 올해 매출액이었죠. 다만 올해 매출액으로 중소기업이 아니신 분, 중견기업은 무조건 세법도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에요.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에요. 이걸로 그냥 쉽게 3천억 뭐예요? 이하면 뭐다 여러분요? 이하면 여러분은 중견이고요. 넘어가면 대기업이에요. 그러니까 3천억 기준입니다. 그래서 3천억,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이하시면 중견, 넘어가면 대기업입니다. 그리고요. 금융보험업은 3천억 관련 없이 무조건 대기업이라는 거고요. 혹시 그냥 3번 잠깐 읽어보시려면 3번에서 그죠? 뭐라고 써 있어요?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채무보증, 이건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인데요. 여기에 속하지 아니하고요. 그다음에 자산이 10조 이상이 되는 법인이 여러분 회사 지분을 그죠? 30% 이상을 직간접 소유하고 최대 출자 기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다시 말하면 그냥 쉽게 여러분이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합니다. 대기업의 일부. 뭐 삼성그룹 하면 삼성그룹 이렇게 회사들이 나오거든요. 열거 되죠. 대기업의 집단에 속하면 여러분은 무조건 중견이 아니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자산이 10조가 넘어가는 거죠. 10조가 넘어가는 기업이 여러분 회사의 주식을 30% 이상 직간접 소유하고 최대 주시면, 우리 아까 중소기업은 자산이 5천억이 넘어가는 기업이 30% 이상 직간접 최대 주주면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그랬죠. 중견기업은 그 자산이 10조예요. 10조가 넘어가는 기업이 여러분 회사 주식을 30% 이상을 직간접 갖고 최대 주주면 여러분이 요 10조 넘어가는 주주 때문에 여러분은 중견이 안 돼요. 매출액이 3천억 넘어가도 여러분도 대주주, 대법인에 걸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요거랑 직전 3년, 올해 매출액이 아니에요.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이 안 넘으면 중견, 넘어가면 대기업.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계열, 기단, 집단에 속하면 무조건 대기업이라는 겁니다. 대기업, 이런 거가 중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붙여놓은 게 있었죠. 마지막으로 하나 붙여놓은 건 아까 제가 서식 나와요. 판단 기준 검토표 있으니까 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가 제가 마지막에 붙인 게 그래도 한번 읽어보라고. 중소기업 기본법상, 그렇죠?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을 제가 따로 한번 써머리 해드렸습니다. 떠머리 해드렸죠. 그렇죠? 쭉 해서 이제까지 설명과 중소기업 기본법의 중소기업만 중소기업 기본법의 내용을 한번 다시 설명해 드렸어요. 그렇죠? 요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장장 2시간에 걸쳐서 중소기업의 정의를 했고 완벽한 교재가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